추운 겨울날 한 소녀가 성냥바구니를 들고 있다. 손이 많이 시려운지 입김을 불어 녹여본다. 내일은 크리스마스. 부모님의 손을 잡고 선물이 뭐냐 물으며 집으로 향하는 아이를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소녀. 그렇게 다시 한참을 기다리다 시계탑을 바라본다. 벌써 약속 시간에서 2시간이나 지났다. 바구니를 내려다보며 이걸 전해줘야 존에게 돈을 받을 텐데. 그런데 게다가 눈까지 내리기 시작했다. 몸이 너무나 추워 골목으로 들어가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보지만 몸은 바들바들 떨린다. 소녀는 어머니를 병으로 잃고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다. 그런데 아버지는 매일 술만 마셔대고 걸핏하면 때리기까지 하였다. 그나마 아버지를 잠시나마 조용하게 만드는 건 자신의 작은 손으로 힘들게 벌어온 돈을 건넬 때이다. 그런데 이제 그 돈마저 다 떨어져 버렸다. 아버지에게 시달리기 싫어 아버지가 깨기 전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가 하루 종일 밖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터벅거리며 돌아다녔지만 번번이 어리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그리곤 아버지가 잠들어 있을 때를 틈타 집에 들어오곤 했다. 그런 소녀가 그를 만난 건 올 여름 초였다. 이름은 존이라고 했다. 일자리를 찾기 위해 거리를 돌아다니던 소녀에게 손을 내밀어 주었다. 아주 쉬운 일만 하면 하루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돈을 받았는데 존이 준 물건을 누군가에게 가서 전해주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요 며칠간 연락이 오질 않다가 다시 연락이 왔다. 존은 여기 바구니에 담긴 성냥들을 팔지 말고 가만히 들고 있다가 누군가가 다가와 지금 비가 오는데 성냥이 무슨 소용이야? 라고 말한 사람에게 주고 오면 된다고 하였다. 그렇게 기다리다가 아무리 기다려도 그 사람이 오지 않아 골목길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다. 눈까지 점점 많이 내려 몸이 많이 추워지고 있었다. 소녀는 자신이 들고 있는 성냥에서 성냥개비 하나를 꺼내어 불을 붙여본다. 잠시나마 따뜻해지는 손. 하지만 금방 불이 꺼져버린다. 지금 이대로 집에 돌아가면 빈손으로 왔다고 아버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한 갑 정도는 괜찮겠지? 성냥 한 갑을 꺼내어 통째로 불을 붙여 손을 녹이는 소녀.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자신의 눈앞에 너무나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트리가 나타났고 누군가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다. 이 느낌은 몇 번이나 그리워한 적이 있기에 한 번에 알 수 있었다. 엄마의 손. 엄마? 엄마는 소녀에게 다가와 포근하게 안아준다. 엄마를 보고 눈물을 흘리는 소녀. 따뜻해. 그런데 엄마가 점점 희미해진다. 다른 성냥갑도 꺼내어 불을 붙이자 다시 선명해지는 엄마. 잊고 있었던 엄마의 품. 자신을 보고 인자하게 웃어주는 엄마. 그렇게 갖고 있던 성냥갑을 모두 태운 소녀는 행복한 미소를 띄우며 잠들었다. 다음날 눈에 파묻혀 숨져있는 소녀가 발견되어 경찰이 출동하였고 사인은 동사였다. 그리고 소녀의 피에선 다량의 마약 성분이 검출되었다. 영국의 마약 조직의 일당들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불우한 가정의 미성년자 아동들을 대상으로 친분을 쌓은 후 이들을 이용해 마약을 숨겨 운반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데이비. 정해진 택시를 타고 가면 누군가 기다리는데 그 사람에게 물건을 전해주고 다시 다른 택시를 타고 오면 돼요. 한 번에 100파운드씩 받았고 총 3번을 했어요. 게임기가 너무 갖고 싶었거든요. 전직경찰 스티븐. 아이들을 이용하면 돈을 많이 안 줘도 되고 특히 의심도 하지 않죠. 다루기가 아주 쉬웠을 겁니다. 그렇다. 존은 마약 판매자였고 소녀는 존에게 마약을 운반하는 운반책으로 활용된 것이다. 그렇게 존에게 마약을 사려고 했던 사람은 약속 장소에 도착하기 전에 경찰에게 체포당해 올 수가 없었고 한없이 기다리던 소녀는 성냥갑 속에 숨겨진 마약을 태우며 마약에 중독되어 얼어 죽고 말았던 것이다. 아직도 이 방법은 21세기인 지금도 영국에서 성행 중이고 많은 불우한 미성년자 어린이들이 희생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두장인이 있었다. 이 새끼 아니야.
그는 자신의 최고의 걸작의 구두를 만들고 싶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아주 새빨간색의 구두를 만들고 싶었던 것.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빨간색이 나오지 않자 미쳐가던 그는 묘한 미소를 흘린다. 그때부터 마을에 실종되는 여자들이 생겨났다. 그리고 구두장에는 어느 날 아주 만족스러운 웃음소리와 함께 구두를 완성하였다. 아주 새빨간 빨간 구두를. 그때 동시에 경찰이 그를 잡기 위해 그의 집에 들이닥쳤다. 그리고 그의 집에서 시신을 발견하는 경찰. 그는 피해자의 피를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빨간색을 얻은 것이었다. 그는 극악무도한 흉악범으로 잡혀 곧바로 사형에 처해졌다. 하지만 그의 머리는 떨구는 그 순간에도 만족스러운 웃음소리를 지어냈다. 그 후 빨간 구두는 종적을 감추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흐른 후 한 소녀가 장례식장에 신고 가기 위한 검정 구두를 고르고 있다. 하지만 마음에 드는 구두가 없다. 그때 갑자기 소녀의 눈에 들어오는 구두 하나, 빨간 구두. 그때부터 다른 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오직 저 빛깔의 아름다운 빨간 구두를 갖고 싶었다. 저 색이 뭔지 잘 안 보이는구나. 그래, 할머니는 눈이 밝지 않으셔서 색을 구분하지 못하시지? 저질러 버렸다. 신어보고 나니 안 살 수가 없었다. 저번에 축혀서염도 한몫했다. 팔긴 했지만 저런 구두가 있었나? 뭐 잘 팔았으니까. 할머니와 함께 다음날 공동묘지 장례식장으로 향했다. 그렇게 걷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장례식장에 무슨 빨간 구두를 신고 왔냐며 핀잔을 주었다. 어서 이 자리를 피하기 위해 걸음 속도를 높인다. 할머니의 귀도 잘 안 들려서 다행이다. 사람들이 하는 말 안 들리겠지? 그렇게 걷고 있는데 묘비 하나가 눈에 띈다. 아마도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묘비인가 보다. 릴리아와 앨리스라는 사람의 묘였다. 순간 발이 떼어지지 않아 움직일 수가 없었다. 손녀가 멈춘 걸 모르는 할머니는 제 갈 길을 쭉 가셔버렸다. 할머니를 불러보았지만 귀가 좋지 않아 듣지 못하시는 할머니. 발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때 갑자기 신발이 자신의 발을 올가매는 느낌이 들더니 멋대로 구두가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소녀는 구두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었고 마치 춤을 추는 모습처럼 보였다. 묘지에 있던 사람들은 빨간 구두를 신고 온 것도 모자라 춤을 추고 있다고 꾸짖기 시작했다. 구두를 멈출 수 없는 소녀는 몸이 지쳐 부서질 것 같아 울먹이며 소리쳤다. 누가 제발 자기를 멈춰주라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보통 일이 아니란 걸 눈치채고 소녀에게서 구두를 벗기기 위해 애써본다. 이제서야 한 할머니도 많이 걱정하고 있다. 하지만 신발에 엉겨붙어 있어 떨어지지가 않았다. 이대로 두면 소녀의 목숨이 위험하다. 신발을 벗겨내기 위해선 발을 잘라내야 했다. 소녀는 지금 너무나 아프다며 그냥 발을 잘라달라고 하였다. 결국 잘려나간 다리. 놀랍게도 잘린 다리가 구두와 함께 그대로 춤을 추고 있었다. 정말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구두의 희생자 중 두 묘비의 주인인 릴리아와 앨리스의 영혼이 소녀가 그들의 무덤을 지날 때 깨어났고 구두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 모습이 마치 소녀가 춤을 추는 모습으로 보였던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저주받은 구두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이 구두는 그들의 영혼으로 인해 항상 새빨간 거니까. 꺼내줘. 내 무덤으로 보내줘. 그렇게 빨간 구두는 그 소녀의 잘린 다리와 함께 숲속으로 사라져버렸다. 꼬로로. 아, 배고파. 진승우. 어제 저녁부터 제대로 먹지 못했다. 승우는 아버지가 실직하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자 어머니는 집을 나가시고 아버지와 단둘이서 어렵게 살고 있다. 지금 갖고 있는 돈은 전 재산 2,500원. 이걸로 빵이나 사 먹어야겠다. 이봐 학생, 손이 왜 저러지? 손가락이 안 보여. 장갑인가? 부자가 되고 싶나? 네. 제과 콩나무 이야기 알지? 제과 콩나무라면 알고 있다. 어릴 때 아버지가 읽어주셨던 책. 잭이라는 소년이 콩나무를 타고 올라가 황금거위를 가져와서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여기 이 콩을 2,500원에 사가렴. 요술콩이란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이상한 사람이네. 난 지금 너무나 배고파. 빵이나 사 먹어야겠어. 잠깐. 그렇다면 이 콩을 사면 이 빵을 그냥 주지. 잊지 말고 꼭 콩 심어. 그렇게 강제로 사게 된 이 콩. 아무래도 속은 것 같은데 뭐 어차피 빵 먹었으니 그게 그건가.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승우.
아, 배고파. 다녀왔음. 왜 이제서야 와? 승우를 향해 날아오는 술병. 겁에 질린 승우는 손을 들어 막다가 낮에 산 콩을 떨어뜨린다. 아, 내 요술콩. 아차 싶어 입을 막아보지만 이미 내뱉은 후. 뭐 임마 요술콩? 장난해? 이게 애비를 무시하나? 그렇게 밖으로 내던져지는 콩. 그리고는 승우를 때리기 시작한다. 한참 지난 후 아버지는 코를 골며 잠들었고 승우는 이런 삶을 지긋지긋해하고 있다. 다음날 승우는 밖의 풍경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쳐다보고 있다. 진짜로 콩나무가 하늘 위로 쭉 자라 있었다. 정말 저 위에 잭이 올라간 것처럼 보물이 있을까? 승우는 궁금해 참을 수 없어 직접 올라가 보기로 한다. 어차피 이 삶 믿져야 본전이다. 열심히 콩나무를 오르는 승우. 제대로 뭘 먹지 못한 승우는 배가 고프다. 한참을 그렇게 기어 올라가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다. 이렇게 콩나무를 오르고 있었던 사람은 자신만이 아니었던 것. 여기저기에서도 콩나무를 오르고 있었다. 아마 다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노리는 것 같다. 그중 한 명이 승우를 보더니 더 빠르게 오르기 시작한다. 다시 오르기 시작하는 승우. 거의 꼭대기에 다다르자 문이 하나 보인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간 승우. 문이 닫혔는데 아까와는 다르게 손잡이가 없다. 아마도 이쪽에선 열지 못하는 구조인 것 같다. 이곳은 어디지? 쇠창살처럼 마치 감옥처럼 보인다. 그곳엔 승우 말고도 미리 도착한 사람들이 많았다. 보물은 어딨냐고 짜증내는 사람도 있었다. 아마 승우처럼 잭과 콩나무 이야기를 듣고 올라온 사람인 것 같았다. 그때 갑자기 커다란 손이 나오더니 그 사람을 꽉 쥐어버렸다. 그리곤 다른 사람들도 쥐기 시작했다. 그 손의 정체는 커다란 거인 오우거. 승우는 왜 이런 짓을 하냐고 용기 내어 물었다. 그러자 사람을 입에 물고 있던 오우거는 어차피 마지막일 테니 설명해 준다고 한다. 잭이 콩나무를 타고 자신들의 보물을 훔쳐간 후 자신들은 인간의 특성을 이용하기로 했다. 먼저 자신들의 손에 분장하여 인간처럼 꾸미고 콩을 건네준다. 인간은 처음에는 콩나무를 궁금해하지만 결국 그 궁금증이나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올라온다고 한다. 그렇게 자신들은 편하게 앉아서 올라온 인간들을 잡아먹는다는 것. 아주 빠르고 편리하다고. 이제 너를 먹어볼 차례구나. 그렇게 자신의 마지막을 기다리는 승우.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고 승우의 아버지가 들어왔다. 이 녀석이 아비 몰래 보물을 다 가져가려고. 승우는 몸을 날려 문이 닫히기 전에 빠져나오는 데 성공했다. 거인을 보고 놀란 아버지. 지상에 내려오자 시들며 사라지는 콩나무. 그리고 무엇인가 하늘에서 툭 떨어졌다. 쪽지와 함께. 잭 이후로 탈출한 인간은 이 녀석이 최초다. 그 기념으로 이 황금을 보낸다. 살면서 너무 큰 호기심과 욕심은 부리지 말며 살아라. 크크크크. 참고로 니네 아빠 참 맛없더라. 아들, 아빠가 잭과 콩나무 읽어줄까? 응, 아빠. 승우는 눈물을 흘린다. 오늘의 이야기는 카를로 콜로디의 피노키오. 여러가지 버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버전을 소개한다. 익숙한 다른 이야기가 연상될 수도 있다. 나 또한 그랬으니까. 제페토. 그는 목수이다. 무언가를 만드는 걸 좋아했던 그는 또 다른 취미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날 장례식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는 것. 그 이유는 신선한 시체를 구하기 위해서이다. 장례식 후 무덤으로 찾아가 이렇게 막 묻은 시체들을 찾아내 조립하여 인형을 만드는 것이 취미였다. 하지만 온전한 뇌가 없어 그 인형을 움직일 수는 없었다. 그는 특기를 살려 밤에는 돌팔이 의사 역할도 했다.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했던 사람들을 치료해 주었던 것. 그런 그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피노키오. 온전한 인간인 피노키오이다. 마을에 서커스가 왔다며 그걸 보러 나갔다. 하지만 그게 아들의 마지막 모습일 줄 몰랐다. 달려오는 마차에 치여 몸이 갈기갈기 찢겨 목숨을 잃어버린 것. 절망에 빠진 제페토는 아들을 부둥켜 안고 슬픔에 빠졌다. 하지만 이대로 아들을 잃을 수가 없다며 뇌가 완전히 죽어버리기 전에 잘 보관하고 그날 밤 무덤을 찾아 자루에 온갖 시체를 담아 가져와 아들의 몸을 만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급하게 다녀왔던 터라
구할 수 없었던 신체 부분은 나무로 만들어 주었다. 그렇게 탄생한 피노키오. 온갖 시체를 이어붙인 참혹한 모습이었다. 눈도 빠지고 고통을 호소하는 피노키오였지만 제페토에겐 중요하지 않았다. 아들이 일단 살아 돌아왔으니까. 어찌어찌하여 완성하였지만 뇌를 옮기는 과정에서 실수를 한 탓일까? 지능의 수준은 이전까지 올릴 수가 없었다. 심지어 정신착란 증상까지 보여 자신은 귀뚜라미 친구와 함께 다닌다고 착각까지 하였다. 지능이 떨어진 피노키오는 서커스단의 쉽게 속아 피에로 역할을 하며 노동을 착취당했고, 그곳에서 힘겹게 탈출한 피노키오는 결국 또 인신매매단에게 잡혀 자신의 몸을 다시 갈기갈기 찢기며 장기와 신체를 모두 빼앗기고 만다. 또다시 아들을 잃었다는 절망감에 빠진 제페토는 바다에 뛰어들어 자살을 하였고, 그는 그렇게 고래의 먹잇감이 되었다. 피노키오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되는데, 이 이야기가 쓰인 이유는 당시 인신매매를 많이 당하는 부모가 많아 이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자 만들었다고 전해진다. 어때요? 여러분이 알고 있던 피노키오와는 또 다른 느낌이죠. 잔혹동화 헨젤과 그레텔. 헨젤과 그레텔은 계모가 운영하는 빵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지내고 있다. 그런데 이번 달은 유난히도 장사가 잘 되질 않는다며 짜증내는 계모. 곧 월세도 내야 하는데 마음이 급해진다. 계모는 이내 두 아이에게 성을 내며 원인을 당장 찾아보라고 시킨다. 그 원인을 알아내기 전까지는 들어올 생각도 말라며. 졸지에 집 밖으로 쫓겨난 헨젤과 그레텔. 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 잠시 뒤 그레텔이 오빠를 다급하게 부른다. 우리 집 옆에 새로운 빵집이 생겼다는 것이었다. 정말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또 다른 빵집이 있었다. 그 집엔 사람들이 줄지어 빵을 사가고 있었다. 이러니 자신들의 빵집이 장사가 안 될 수밖에. 이대로 계모에게 가면 분명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아마도 때리겠지. 헨젤은 그레텔과 비법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그 빵집에 위장하여 들어가기로 한다. 빵집에 들어가 보니 빵집 주인은 매우 착하고 예쁜 여자였다. 헨젤과 그레텔은 그 점을 이용하여 동정심을 불러일으켰다. 사실 자신들은 고아인데 갈 곳이 없으니 이곳에서 꼭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빌었다. 그 여자는 그들의 말을 믿고 빵집에서 일을 시키기로 하였다. 그곳에서 헨젤은 능숙하게 일하는 척을 하며 틈이 날 때마다 그녀의 비법사를 두리번거리며 찾기 시작했다. 그레텔도 역시 본격적으로 부엌을 뒤지기 시작했다. 분명히 이 빵들을 만드는 비법서 같은 게 있을 거야. 하지만 찾는 게 쉽지 않았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빵집 주인이 나타나 남의 부엌을 왜 뒤지고 있냐며 소리쳤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헨젤과 그레텔의 표정이 섬뜩해지더니 둘은 그 여자를 힘껏 밀어버렸다. 여자는 둘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5분 속으로 밖으로 처박히고 말았고 안에서 비명을 지르며 죽고 말았다. 헨젤과 그레텔은 서로 바라보다가 이내 미소를 띄우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자신의 계모가 질투심에 눈이 멀어 이 집 주인을 살해했다는 말이다. 그렇게 헨젤과 그레텔의 계모는 영문도 모른 채 잡혀가고 결국엔 사형까지 당하고 말았다. 헨젤과 그레텔은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와 재회하였고 결국 찾은 비법사를 이용해 둘은 유명한 제빵사로 이름을 날리게 되며 행복하게 살았다. 보고 싶은 잔혹동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일상통 공발 구독, 좋아요 꼭꼭 해주세요.